(2024년 3월 28일) 목요일입니다. 헤딩풋볼 목요부고요. 안녕하세요, 황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존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찬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영훈입니다. 네, 찬우 형이 또 목요부에 네. 저번에 한 번 오셨죠? 네, 왔었죠. 그때 인터밀란 선수 인테리어 얘기할 때. 네, 덕현 씨 안 계셨을 때. 맞아요. 네. 제가 그날 빠졌었고 찬우 형이랑 그때 영주 형이랑 같이 오셨나요? 예, 맞아요. 그러면 주원 형, 수빈이 형, 영주 영종 있었나? 왜 기억이 안 나지? 네, 그때 같이 오셨습니다. 그럼 수빈이 형도 그때 없었나? 주원 형이 없었나? 언제? 저번에 찬우 형이랑 아, 그때 두 분이 안 계셨을 거예요, 아마. 네. 방송 있을 때? 네, 그때 두 분 안 계시고, 그렇게 두 분 오시고, 저랑. 제가 왜냐면 네. 지난주하고 또 이번 주도 좀 이렇게 좀 일정이 있었어요. 외부 일정이. 그래가지고 헤드풋볼을 좀 띄엄띄엄 나왔는데. 아니 지난주랑 이번 주 얘기 아니라 좀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잘 같이 모르겠어요. 하시면 좀 됐어요. 잘 몰라, 당연히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사실. 어제 뭐 한지도 모르는데. 아니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진짜 이전에- 어제 뭐 한지도 몰라. 네. 네, 어제 뭐 했어요, 저희 여러분? 어제 뭐 한지도 모르는데. 어제 네가 뭐 했냐고? 나 어제 뭐 했지? 뭐 있었는데? 어제 아프리카에서 중계했지, 밖에서. 그거, 슈퍼리그. 심지어 아까 그거 저희 영상 찍을 때 얘기하지 않았나요? 아, 그래요? 네. 야, 우리 슈퍼리그 팀 만들자. 슈퍼리그 팀? 그 하반기에. 어때? 생각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새끼 한번 아니, 하자 그러면 너는 아니, 이 새끼가 내가 뭐 아니, 하자 그러면은 아니, 형님 좋아요 하면서 으쌰으쌰 하는 게 없어 이 새끼는. 아니, 형. 요즘 애들이 저게 문제예요. 오케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오케이고 네. 그 팀을 생각해 보겠다고. 멤버. 그러지. 멤버를. 아니, 말을 끝까지 듣고 네, 화를 내라고. 아니, 근데 너 태도가 약간 좀 부정적. 그래 맞아. 아니. 형님 우리 때 안 그랬잖아. 나 그럼. 형님이 뭐 하자 그러면 그러죠 형. 형 뭐 나한테 술 한잔 하자 그러면 진짜 존나게 하기 싫어도 그러죠 한잔 하시죠 형님. 그러면 내가 그렇게 했잖아요 형님. 그랬어? 존나게 하기 싫어. 몰랐는데. 요즘 애들 그게 안 돼요 형님.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재밌으셨나 보네요. 뭐야? 그 슈퍼리그. 재밌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안 뛰어도 되는 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팀으로 만들면 우리끼리 재밌을 것 그럼 같아. 형이 감독인 거예요? 그렇지, 내가 감독하고 해야지. 그럼 저는 진지하게 안 하는 걸 한번 저 일단 진지하게 안 하는 걸 한번 알았어. 해보겠습니다. 인정하는데 내가 감독으로서 네. 내가 이제 많이 이제 중계하면서 여러 감독 유형을 봤잖아요. 네. 네, 제가 이제 소통하는 유형이 어떤 감독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대신에 이게 딱 한 두 가지 정도만 약속을 좀 해주시면. 약속 지랄하지 말고 네. 하겠다고요. 그 정도 됐으니까. 그럼 하나 말할게요. 네, 네. 자, 범인 찾기 안 된다. 범인 찾기는 안 됩니다. 그것만 할게요. 그 이제 팀을 와해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그것만 하겠습니다. 그래요? 범인 딴 찾기. 거는 마음대로 하세요. 네. 연습 안 나와도 돼요. 저 범인만 찾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냥 그 우리 팀 감독 말고 탐정으로 쇼핑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주원 형 슈퍼리그 가서 또 재밌게 잘 하고 오신 것 같고 찬우 네. 형은 요새 좀 어떠신가요? 뭐가요? 평소. 평소요? 네. 저 평소 리듬.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왜 시간 약속을 잘 지키냐 할 게 없어서 그렇거든요. 저는 뭐 집에서 뭐 딱히 제가 일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아니, 시간 약속을 어길 수가 없어요. 어길래요. 형 근데 시간 네. 약속 왜 잘 지키냐 했을 때 장고치가 지금 뜨끔했거든요. 네. 근데 왜냐하면 장고치도 생각보다 그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그래요? 같은데. 되게 바쁘지 않아요? 바빠요? 내가 되게 바쁜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오늘은 그랬는데, 뭐, 다른 날은 저도. 제가 그래서 이제 부르시면 보통 바로바로 오죠. 네. 왜냐면 우리가 어제도 영상 네. 찍었잖아요. 네. 아침에. 네. 근데 요즘 술 안 드세요? 아니 형. 뭐 술 안 드세요 술? 먹죠. 제가 그걸 물어보려어요. 엊그저께 그 고기 드시고 회 먹었죠. 연타로 네. 하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많은 사람이 의외를 하는데 사실 그거 두 개 다른 날 먹은 겁니다. 그래요? 고기 먹은 거 따로, 회 먹은 거 따로인데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고기와 회라고 했죠. 네. 아니 그래서 나는 1차로 뭐 고기를 드시고 2차로 이제 또 가볍게 회를 그날 그런 경우가 있지. 네. 고기 먹은 날은 고기 먹고 2차로는 저기 오뎅바 갔었고. 누구랑 먹었어요? 네? 그때 그 저기 나 옛날에 어렸을 때 나 이자카야에서 알바했었는데 그때 이제 만나게 돼. 주방에서 일하던 친구 있어요. 동생인데. 여성분이요? 아니 남자예요, 남자. 네, 네. 걔랑 이제 만나가지고 걔. 갑자기 그 팍식네요. 네, 재밌죠. 그거 남자랑 먹은 거 굳이. 네. 아니 그랬다. 아니, 물어봤으니까 대답한 거 아니야. 네, 그렇다고요. 저도 대답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뎅바 좋죠. 오뎅바는 남자끼리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오뎅바는. 근데 오뎅바 좀 좋아하시나요? 오뎅바요? 뭐 나쁘지 않죠. 아니 술을 안 좋아해. 술 자체를 그렇게 막 즐기시진 않죠. 뭐 한 달에 한두 번. 뭐. 근데 왜 우리 그 약속을 안 정하는 겁니까? 뭘 약속을 안 줘? 형이 다 안 된다고 하니까 안 정하죠. 아니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먼 미래를 잡게. 아니 저번에 저희 그 얘기했었잖아요. 그 이번 주 목요일 날 먹을까요? 아, 나 이번 주 목요일 날 스케줄 있어. 그럼 다음 주에 먹을까요? 아, 나 다음 주도 안 되는데. 그러고 형이 얘기를 해준다 했어. 그럼 언제 약속 되는지. 어떻게 잡어? 그때 못 잡지 그러면. 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 안 된다고. 맞아, 다 다음 주 목요일 그게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목요일 말고 딴 날. 아니 그러니까 형이 되는 스케줄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네. 그 스케줄 맞춰가지고. 근데 할 테니까. 그 장코 씨가 오는 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이제 뭐 근데 저는 되시는 날 제가 와야죠. 형 그냥 우리 히든뽀글 회식으로 하자. 아, 그래? 차라리 저기 전체 멤버 다 해가지고? 되는 사람들 나온 냉상으로 사람들 해가지고 해가지고. 크게 4월 달 중에 하나 하자. 저 내가 미민회 잘게. 가서? 미민회 가서 아.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영상 스케치 한번 하고. 네. 그런 거. 그게 회식이에요? 예? 그게 회식이에요? 스케치. 간단하게? 그러면은 촬영 인원이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회식에. 아, 매니저로 핸드폰을 찍으라면 돼. 그 분위기만 조금 이렇게 한 20분 정도 따면 네. 그래도 이제 영상 올라가서 분위기를 또 이렇게 선보여 줄 수 있으니까. 아, 가볍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매치 데이가 아, 근데 끝났죠? 채팅창에서 수빈이도 오냐고. 수빈이도 불러야죠. 근데 걔 프리랜서고 해가지고 좀 많이 바쁠걸요, 요즘? 네, 그래서 많이 바빠 보이더라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 그때 수빈이가 없더라도 여부를 오해하지 말라고. 아, 바쁘구나. 아니 네, 뭐야 이렇게 나 생각을 그 수빈이 저기 개인 방송 한다면서 네. 그래가지고 제가 저는 그걸 못 봤는데 누가 제 아는 지인이 그걸 봤대요. 네. 봤는데 생각보다 허접하더라. 그래가지고 아, 방송이? 방송이 아. 생각보다 허접했다. 그래가지고 아 이게 이스타빨인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원래 내 방송 옛날에 봐도 허접해요. 원래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네, 요즘 너무 메이저나 좀 잘 갖춰진 방송을 많이 봐서 그렇지 지금 메이저 방송들 옛날 방송 보잖아요. 다 허접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응원합니다, 수빈이. 오. 그 표정 좀 풀고 말씀해 주시면 안 아, 수빈이 돼요? 응원해요. 그 개인 방송 열심히 해야죠. 네, 근데 이제 부스랑 나갔으니까. 아마 설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 진짜? 근데 이제 그 세팅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적절한 글씨 크기나 막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아직 미숙해서 그렇지. 네. 뭐 그 조금 만지고 하다 보면 또 적응 다 괜찮을 되니까요.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MC 브레이크가 끝났고 이제 리그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 이번 주 제가 프리미어리그 매치를 쭉 봤거든요. 네. 빅매치가 딱 이거 하나입니다. 그렇죠. 맨시티, 아스날. 예. 지금 사실상 아스날, 리버풀, 맨시티 이 세 팀이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우승 경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스날이랑 리버풀, 맨시티 경기수 다 똑같고 아스날, 리버풀이 64점으로 동률. 근데 아스날이 지금 골드실이 굉장히 좋죠. 네. 최근에 이제 대량 득점한 경기가 많아가지고 좀 높게 올라가 있고 맨체스터 시티가 1점 뒤진 63점 3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뭐 리버풀전이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아스날 맨시티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승의 향방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매치가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여기서 패배하는 팀은 약간 밀리는 모양새가 되니까. 네, 승점 차가 이제 확 나버릴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맨체스터 시티랑 아스날 부상자를 먼저 좀 체크를 해보면 에델송이 아마 A매치 이후에 부상 복귀 예정이라고 이제 나와 있고 그리고 케빈 데브라이너가 3월 말 정도에 복귀 그리고 워커가 이번에 A매치 도중에 네, 부상 브라질전에 나갔죠. 네, 브라질전에 이제 나가서 이건 좀 미정이고 아칸지도 타박상이 있는 데다가 스톤스가 뭐 내전근 쪽 안 좋다 그러고 그리고 마테우스 누네스도 발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아스날은 장기 부상이라고 할 수 있는 팀버 제외하고는 모두 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에티하드 원정임에도 아스날이 좀 힘을 낼 만한 이유는 아니 꽤 많은 사카도 것 안 좋다 같습니다. 그러던데? 아니, 사카 좀 안 좋다. 맞아요. 사카 좀 안 좋다. NC도 이거보다 더 많던데 뭐 후벤디아스도 있고 뭐 그런데 네. 그래서 NCT 그 6명 부상당했나 MH 주간 동안에 그 얘기 나왔었고 요거보다 더 명단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 또 한편에서는 그 선수들 다 돌아올 거다 주말에 리그 경기에서는 뭐 그 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인저리 그 사이트 들어가서 봤을 때 요 정도의 이제 이번 A 매치 기간에 좀 이제 쓰러졌었던 선수들 정도가 이제 추가될 것 같은데 부상자로만 따졌을 때는 그래도 아스날 쪽이 조금 더 희망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또 에티하드 원정이라 좀 힘들 것 같긴 하거든요. 주원이 형은 그냥 딱 단편적으로 봤을 때 두 팀 어떻게 좀 될 것 같나요? 근데 이제 덕배가 나와요? 못 나와요? 덕배 근데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저는 키는 덕배한테 있다고 봅니다. 덕배가 있냐와 없냐는 뭐 후반전 덕배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공기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덕배의 역할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근데 저는 이상하게 느낌상 온전하게 부상 선수 없이 11대 11로 붙어도 빡빡한 경기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네. 여기가 맨시티가 세다. 여전한 우승 후보다. 리버풀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지. 저는 아스날도 센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죠. 네, 세잖아요. 지금 1위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원정에 대한 부담은 당연히 있겠지만 이번에 아스날이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뭔가 우승에 더 가까워지기 이번이 기회다.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그리고 보니까 마르티넬리랑 우창박 마갈량이스도 보나요, 네? 우창박 보나요 혹시? 저는 우참 안 해. 우창박 아니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여러분 근데 우참이라는 것은 네. 사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우참의 각을 보면 네. 그건 재미가 없어져요. 자연스러워야 된다. 자연스러워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저는 우참 각을 보지 않습니다. 우참 일부러 하지 않습니다. 네. 그더 그냥 나쁜 거 아니야? 웃겨요. 더 나쁜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웃기다는 거죠. 그게 더 나쁜 거잖아. 일부러 웃음을 참는 척, 웃는 척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보니까 마르티넬리랑 지금 마갈량이스도 부상이라고 얘기가 있어서 근데 이러면 사실 아스날이 그렇게 유리하진 않네. 아스날이 더 불리해. 그래. 사카로 나오고 불리하네. 마르티넬리하고 마갈랭스 나오면서 아스날이 더 불리하지 그러면. 원정이면 더 불리하겠네.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이고 장코치님은 좀 어느 쪽 보시나요? 맨시티 아스날. 저는 일단 사카는 아스날 쪽 관련 언론들은 보면은 시티전은 크게 문제 없이 아마 나올 거다라는 보도가 많더라고요. 부상이긴 한데 그래서 일단 사카는 나올 것 같고 이제 마갈량이스나 마르티넬리 같은 경우가 조금 결국에는 지장을 줄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양 팀 다 부상 있는 거 감안하면은 이번 시티 원정 가서 이기기에는 좀 적기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기준으로 삼는 게 뭐냐면은 지난번에 리그에서 안필드 원정 갔을 때가 저는 약간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최근 시티도 솔직히 안필드 원정 가서 저는 그 정도 경기력으로 경기를 한 적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필드긴 했지만. 네. 근데 근데 그게 클롭이 그 경기 끝나고서도 얘기를 한 게 전반전은 거의 아스날이 주도를 했고 장코치 아스날 팬이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채팅 나오는데 그건 아니죠. 객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거랑 상관이 네,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후반 갔을 그 클롭이 얘기를 한 게 후반전에도 한 20분까지였나 이제 자기들한테 왔었는데 그 이후로 다시 아스날이 흐름을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스날이 진짜 엄청나게 강한 팀이다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게 저는 시사하는 바가 당연히 그때만 뿐만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필드 원정 진짜 안필드 원정은 다들 아시잖아요. 완전 거의 막 지옥 같은 곳인데 거기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에티하드 왔을 때도 이제 맨날 못 이기고 했던 거 한번 깰 때 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정신적으로도. 어쨌든 리버풀전이 이제 좀 중요한 타이밍가 네,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제 경기 내적으로 키포인트 보면은 좀 뭐가 있을까요? 로드리 대 라이스? 라이스가 얼마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로드리가 세계 최고라고. 라이스가 라이스가 이제 로드리가 세계 최고라고 했는데 로드리랑 라이스랑 그 둘이서 누가 더 중원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경기 내에서는 내적으로는. 삼선 지금 일단 어쨌든 간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두 선수니까 그 포지션에서 그게 제일 볼만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주원이 형도 이제 그냥 이쪽에 하시잖아요. 해야죠. 종인이 형이랑. 네. 그럼 아무래도 주원이 형에게 가장 있어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우참 그거 제외하고 네. 그거 제외하고 경기적인 포인트는 좀 어디가 기대되나요? 저는 맨시티가 크게 이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맨시티 승리하기 위해서는 홀란드의 득점. 홀란의 득점. 나는 왜 홀란드의 득점 본 지가 이렇게 오래된 것 같지? 실질적으로 오래됐나? 홀란드도 약간 부상 얘기 있던데. 그러고 보니까. 근데 난 왜 그러네. 근데 좀 오래됐나? 홀란드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있기만 해도 무서운 거? 그거 사라진 지 좀 됐어. 느낌상으로. 위압감. 지난 그게- 시즌 너무 대단했으니까. 이게. 그게 없어진 지 좀 오래돼가지고. 왜냐하면 사실 최전방에서의 이 파괴력은 아스날이 지금 요 몇 년째 아쉽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거든요. 야, 근데 득점은 엄청 많이 했어. 네. 근데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해줘야 될 선수는 넘버 9 스트라이커인데 그게 필요하지. 근데 이 홀란드가 사실 또 조용해버리면 이제 또 맨시티도 답답해질 수가 있다. 네. 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장코치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좀 양팀 전체적인 플랜이 좀 사실 궁금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지난 시즌 봤을 때 에미레이츠가 원정이긴 했는데 후반기가 아마 원정이었을 거거든요. 그때 보면은 시티가 이제 데브라이너가 경기 끝나고 바로 인터뷰했을 때 얘기했던 게 그 아스날 압박이 너무 세기 때문에 후방에서부터 풀어나가기 힘들다고 생각해서 에데르용을 통해서 홀란드로 바로 그냥 스킵라인에서 길게 차고 거기서 데브라이너가 3절 앞을 보고 공 받은 다음에 뒷공간 공략 이 스탠스로 계속 가기로 하고 그렇게 실제로 해서 이겼거든요. 데브라이너가 그걸 경기 끝나고 바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스날은 이제 단순히 이게 골이 많은 게 보시면은 지공을 잘해서 골을 넣는 것도 있는데 압박을 잘해서 공을 뺏은 다음에 높은 지점의 역습 그리고 낮은 지점의 역습도 좋기 때문에 골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시티가 어떤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지가 약간 궁금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만약에 데브라이너가 나오면은 지난 시즌에 방금 얘기했던 그런 형태로도 접근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데브라이너가 못 나온다면은 아스날의 압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혹은 또 그것도 거꾸로 될 수도 있죠. 아스날이 그러면은 만약에 시티가 후방에서 안 풀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그럼 또 아스날이 압박을 어떻게 할지 어느 지점에서부터 할지 좀 약간 이런 관점에서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진짜 올 시즌 우승 향방을 좀 미리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매치업이고 이스타TV에서도 입중계할 거니까 여러분들 경기랑 같이 재밌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토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A매치 기간 동안에 꽤나 이제 빅매치들이 있었는데 잉글랜드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일단 브라질이랑 한 번 했고 그리고 벨기에랑 이제 또 붙었는데 각각 0대1 패배 2대2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잉글랜드 얘기 막 했었잖아요. 히든풋볼에서 중원 조합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리고 지금 중원 멤버 진짜 장난 아니다. 너무 짱짱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수비적으로 약간 불안하다라는 지금 그런 여론이 좀 있습니다. 일단 브라질전에서는 지금 라인업 딱 요 라인업으로 나와서 여기 안에서 이제 뭐 변주는 좀 있었죠. 포메이션 상에 이제 변주는 살짝 있었는데 와킨스 톱에 이선 고든 벨링엄 포든 라이스 갤러거 나왔고 백프라인 7월 맥과이어 스톤스 워커 우리 픽포드가 나왔고요. 벨기에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4-2-3-1 포메이션으로 출전을 했는데 여긴 좀 바뀌었죠. 토니가 이제 톱으로 올라가면서 마이누가 이제 이 경기에서 또 선발 데뷔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장코치님 이번에 잉글랜드 2연전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경기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사우스게이트가 감독하고 나서 이 메이저 대회 직전 평가전들의 경우에는 사실 방향성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라인업을 살펴보긴 했는데 라인업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시스템은 뭐 4-2-3-1 가고 뭐 예전에는 뭐 3-5-2 했던 적도 있고 뭐 4-3-3 했던 적도 있긴 한데 시스템적으로는 변화를 크게 안 주는데 라인업에서는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되게 많이 좀 실험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랬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근데 저는 크게 여기서 뭐 한번 브라질전 0대1로 지고 그다음에 벨기에전 2대2로 비겨서 이거 1무1패니까 안 좋다라고 그냥 일반화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시키기엔 사실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뭐 시스템 같은 건 맞는데 몇 명 빼면은 사실 다른 팀이거든요, 아예. 아예 다른 팀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경기 결과는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거 빼면은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었다, 완전히 뭐 하자가 있었다 그런 느낌이라고는 좀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자가 있는 선수를 발견했죠. 누구죠? 여기 7회하고 덩크하고 좀 주전으로 내세우기는 어렵다. 쇼가 있어야 되고 그래도 맥과이어가 낫다. 그런 느낌? 제가 이제 히든풋볼에서 나 잉글랜드 멤버 보면은 이상하게 센데 안 세 보인다. 내가 수비 얘기를 주원 형이 했었어요. 나 얘네들 지금 이번에 뽑힌 멤버들 보면은 좀 왜 이렇게 안 세 보이냐. 이 생각을 나도 그냥 든다. 느낌상으로 이랬는데 그런 어떤 불안감이 이번 평가전에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 뭐 평가전이니까. 그치.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루이스 덩크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가 어쨌든 지난 시즌에 좋았는데 이번 시즌에는 팀에서도 별로 안 좋으니까 그게 지금 계속해서 이 선수 폼에 대해서는 의문이 계속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 덩크맘. 덩크맘이거든요. 덩크 잘하는 우리 장코치님. 이번 덩크 어땠습니까? 뭐 퍼포먼스 자체는 이제 뭐 옛날 제롬 보아탱 막 그런 것처럼 그런 장면도 있었고 사실 조금 아쉽긴 하죠.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애초에 대표팀에 뽑힌 거 자체가 퀄리티에 대한 거는 크게 의심할 건 없는 거죠. 물론 방금 옆에 말씀해 주셨지만 시즌으로 비교하면 이제 지난 시즌이랑 이번 시즌 비교하면은 확실히 좀 아쉽긴 하죠. 근데 사실 지난 시즌에 좋았을 때는 네임밸류가 아예 사람들이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언급조차도 안 됐어요. 언급조차도 안 됐는데 이번 시즌 언급이 되고 있는 건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덩크가 아쉬운 것도 있는데 솔직히 브라이튼 자체가 지난 시즌만큼의 느낌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궤를 좀 같이 하고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브라질 대표팀 감독은 잉글랜드가 좀 예전의 플레이 스타일로는 좀 많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벗어났고 점유도 많이 하고 뭐 전환이라든지 움직임 자체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브라질전을 잠깐 돌아보면은 핵심적으로 사우스게이트가 좀 들고 나왔었던 게 강한 압박 그리고 전방지역에서 약간 1대1 맨투맨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공격 진영에서 이제 주도권이나 소유권을 다 가져오려고 한 거였는데 압박할 때도 보면 4-4-2 전형으로 바뀌면서 고든이나 필포든이 이 브라질 풀백 견제하려고 높게 올라가고 이런 움직임도 있었고 근데 이제 잉글랜드 압박이 좀 세다 보니까 브라질이 파케타 같은 선수들로 이렇게 후방에서 좀 다이렉트하게 나가는 방식을 계속 지향을 했고 여기서 이제 역습 찬스가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수비가 약하다라는 이 평가가 결국에는 잉글랜드가 전방 압박 강도를 너무 높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미드필더나 수비진 사이 공간이 벌어지고 거기를 좀 브라질이 공략을 잘 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진짜 그냥 수비진 자체가 좀 약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될까요? 저는 브라질이 파케타로 활용한 것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 잉글랜드의 수비진이 이날따라 이 두 번의 경기에서 네. 그러니까 실수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선수 개인의 실수도 좀 그러니까 많았다. 평소라면 저런 실수를 안 할 텐데라는 실수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픽포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덩크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실수들은 저 선수들의 평균적인 어떤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안 나와야 될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나와봤으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우연에 의한 악재도 좀 겹쳤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그게 어찌 됐건 간에 그러면 이제 팀으로서 그런 실수가 나왔을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이 경기들에서는 어쨌든 간에 전방에 케인도 없었고 네, 맞아요.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은 좀 없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장코치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를 알 수는 없는데 브라질전에서 이게 원원원 형태로 압박을 한 게 조금 저도 의아스럽긴 해요. 사우스게이트 선택이? 예, 왜냐면은 브라질 자체가 팀적으로 보면 그렇게 막 지공이 좋진 않거든요, 사실. 좋진 않고 근데 여전히 위협적인 거는 뭐 비니시우스 있고 뭐 호드리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 백라인 뒷공간이 비교적 크면은 그거를 공략할 수 있는 능력은 확실히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하게 자기들 관점에서 이제 대회가 앞두고 있으니까 대회에서 원원원의 압박의 형태로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를 실험하기 위해서 한 거면은 오케이. 근데 상대가 브라질인데 그거를 실험한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구심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안 하는 게 조금 더 나은 상황일 수가 있어서 그냥 하이블록으로 그냥 높은 지점에서 압박한다면 한 4분의 1 지점에서부터 하면 되는데 이게 완전히 골킥에서부터 거의 원원원에서 했다 보니까 근데 그리고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이 브라질전은 특히 이제 맥과이어랑 스톤스 나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맥과이어, 스톤스 그리고 7회까지 보면은 스톤스는 그나마 조금 익숙하긴 한데 제 관점에선 7웰이랑 맥과이어는 이렇게 상대 진영에서 원원원으로 압박하는데 그렇게 익숙한 선수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7웰의 경우는 레스터 때 그랬고 지금 첼시 넘어와서 그렇고 맥과이어의 경우에는 지금 뭐 맨유 넘어와서도 그렇고 그 소속팀에서 이렇게 원원원 형태로 압박을 하는 거에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은 선수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간 그 두 가지가 이해가 되면서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저는. 해리케인이 이번에 안 나왔잖아요. 와킨스랑 토니를 한 경기 좀 돌려가면서 실험을 했는데 와킨스랑 토니 물론 상대했던 팀은 다르지만 이 둘만 놓고 봤을 때는 이번 평가전에서는 그래도 토니 쪽이 조금 더 괜찮았다고 봐야겠죠. 저는 이제 볼 때 좀 그렇게 느꼈거든요. 둘 다 어쨌든 장점이 다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저는 케인의 파괴력은 뭐 따라올 수가 없다. 둘 다 따라올 수 없다. 당연히 따라올 수가 없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찬호 형은 그러니까 로테이션을 어쨌든 우리가 공격수는 좀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근데 상황상으로 와킨스가 더 맞다고 보긴 해요. 그냥 상황적으로. 네. 상황이나 이 선수가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와킨스가 좀 더 맞다고는 보는데 근데 뭐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근데 또 우리가 또 한 경기 갖고는 평가할 수 없는 거잖아 또. 맞아요. 그쵸. 네. 근데 또 올 시즌에 와킨스 폼이 좋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팬들 사이에서 제일 또 핫했었던 선수 마이누. 마이누. 네. 네. 주원 형 마이누 좋아하는 거야. 뭐 저희 방송 보신 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장코치님 마이누 우리 한번 또 다뤘었잖아요. 네. 이번 A매치 때 저는 꽤 괜찮았다고 봤거든요. 네. 저희 저번에 마이누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부분들 거의 그대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표팀은 약간 다른 게 앞에가 반 라인 혹은 한 라인 위에가 벨링엄이 있으니까 네.
거기서 약간 조금 역할 자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을 가지는 공간에서의 차이는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저는 굉장히 무난한 데뷔전이지 않았나 그렇게 봤습니다. 찬우 형도 뭐 전체적으로 결은 좀 비슷하게 보셨나요? 되게 일단 마이누 선수에 대해서 기대감은 좀 이제 확실히 좀 채워줬다. 이 선수가 조금 더 큰 대회나 조금 더 강한 팀을 만나도 이 정도는 보여줄 수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시켜줬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리그에서 우리가 어쨌든 마이너를 받고 얘 진짜 잘한다라고 느꼈는데 이게 또 대표팀 레벨에서까지 이렇게 이제 해버리면 또 다른 문제고. 네. 워낙 어린 나이기 때문에 변수는 있고 사실 이런 선수들이 갑자기 큰 경기 딱 나왔는데 완전 얼어버린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그치. 네. 근데 마이누의 성향을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극히 전 적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침착하니까. 네, 저기 그래서 풀어가는 게. 저는 벨링엄, 라이스, 마이누 라인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갤러거는 이제 저는 갤러거보다 마이누. 근데 저도 이 셋은 진짜 좀 네. 이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상적인 게 옛날에 그 무리뉴가 자기 4-2-3-1 10번 얘기하면서 내 10번은 6번도 될 수 있어야 되고 8번도 될 수 있어야 된다. 팀이 필요할 때 이렇게 경기 중 상황상 딱 필요하면 그것도 해줘야 된다 그랬는데 근데 이 셋은 그러니까 6번 셋 다 6번도 되고 8번도 그렇지. 되고 10번도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게 솔직히 말해서 조금 약간 저는 사기급이 아닌가. 그러니까 다재다능한데 네. 거기에 어느 포지션에 들어가도 네. 1인분 이상의 그 기대가 돌아오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 있죠. 이 셋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확실한 역할 배분이 있어야 되죠. 네, 뭐 동시에 자기들끼리 막 8번 하고 막 6번 알아서 하고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확실한 어떤 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 롤만 잘 정해지면 이 세 명의 조합은 뭔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야 너 이거 위주로 해라고 한다고 했을 때 경기가 그렇게 안 풀리거나 상황이 그렇게 아니면 상황이 이제 변화돼서 다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들을 이 벨링엄, 라이스, 마이너는 돌아가면서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훨씬 더 창의적인 미드필더지니까. 저는 이제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그렇게 이제 세세하게 야 너는 뭐 8번 위주로 해, 너는 6번 위주로 해, 막 이렇게는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럴 능력도 안 돼 보이고요. 네. 대신에 유로 결승강 감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로 결승 월드컵 4강 그래 네, 대단한 감독이죠. 대단한 감독이죠. 그러니까 벨링엄, 라이스, 마이누가 셋이서 서 있다가 이 각각의 필드 위에서 어떤 포지션 서 있을 때 서로 자기 눈 한 번씩 보면서 너 거기 있네. 나는 그러면 이거, 난 여기 이거. 이런 걸 할 줄 아는 선수들이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굳이 굳이 꾸짖지 안 해도 않아도 된다. 맡겨놓으면 알아서 잘하는 애들이다, 애들은. 네. 저는 이번 2연전 보면서 하나 의구심 들었던 건 주원이 형 생각하고 약간 비슷해진 것 같아요. 우승 후보? 오히려 프랑스 쪽이 더 세 보이지 않나? 네, 프랑스는 멤버가 많아서 그래. 그리고 멤버가 많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러니까 모른다기보다 알고 있겠죠. 여러분들 너무나 축자를 들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왜요? 인정하잖아요, 조자분들이. 이제 약간 그 브라운권을 넘어서 이제 비난을 시작하는 아니야, 뭐 건가요? 비난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네. 다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다들 알고 계시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수비 라인에서 쓸 수 있는 자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곳곳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선수들도 있어요. 얘 프랑스야? 얘 프랑스야? 까보면 프랑스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선수들을 다 다양하게 사용한다 이건 아니겠지만 뭔가 유사시에 아니면 아직 몇 개월 남았잖아요. 그때 이제 시즌 막판의 폼에 따라서 뭔가 스쿼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들이 널려 있다는 거죠. 잉글랜드보다는. 그러니까 풀이 넓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잉글랜드 이번에 A매치 2연전이 아무래도 좀 강팀들이랑 해서 이제 주목을 좀 더 받았었던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7월에 이 넷플릭스 8부작 시리즈로 이제 쿼터백이라는 그 다큐가 나왔는데 이 주제? 네. 이 주제 누가 선정했죠? 그 목요부는 제가 맨날 대본 씁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대본을 네가 써도 주제는 누가 딴 사람이 던져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랑 좀 목요부 좀 오래 하시지 않았나요? 근데 사실 네. 이거 비슷한 주제 한번 했었어요. 네, 예전에. 네, 근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 선정에 대한 그 비하인드를 좀 얘기해도 될까요? 네.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목요부 네. 이제 얘기하는 방이 있어요. 네. 저랑 제국이랑 장코치님이랑 네. 셋이 이제 들어있는 방인데 저희가 이제 그 방의 존재 이유는 이번 주 개눈가리 시즌 뭐 하냐 이거 이제 토론하는 장인데 가끔 이제 목요부 주제에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일단 주제가 목요부가 사실 특성상 많이 없습니다. 왜냐면 월화수에서 거의 다 털고 가기 때문에 네, 축구 네, 주제를. 네. 그래서 일단 PL 돌아오니까 맨시티 아스널 한번 예상해보고 두 번째는 잉글랜드 이번에 A매치 좀 얘기가 될 것 같다.
근데 이 두 주제가 사실 주원 형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할 만한 주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주원의 분량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스탄 추맨이죠. 아, 이스탄 TV는 추맨이니까. 네네. 그래서 야 이거 되게 흥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해서 제가 이거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 쿼터백이라는 다큐가 되게 대성공을 하고 나서 넷플릭스가 프리미어리그 공격수들에 대한 다큐도 지금 제작하고 이제 기획 중이라고 해요. 넷플릭스 그래서 다큐 잘 만드니까 여기. 여기서 이제 컨택했던 게 빌라의 와킨스, 리버풀의 살라. 근데 맨시티의 혼란도 제안을 했는데 혼란은 거절을 했대요. 왜 거절했지? 출연 안 하겠다. 뭐 팀 사정도 좀 그렇고. 또 이게 또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또 하나는 이 쿼터백이라는 다큐를 전 다 봤기 때문에 빗대서 봤을 때 좀 팀 얘기가 나와야 돼. 팀 안의 얘기가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빅클럽들의 선수들은 아, 좀 꺼려할 수도 있겠다. 꺼려할 수도 있어요. 네. 아, 일부러 나와서 나 저기 GD 팬이다 그러고 그런 거 좀 해주고 블랙리그 팬이다 이런 거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뭐 우승 경쟁도 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넷플릭스 다큐가 나오고 있는데 주원이 형은 뭐 재밌게 보셨나요? 스포츠 관련 그런 다큐 중에. 저는 처음에 되게 신선했던 게 썬더랜드. 죽어도 썬더랜드. 썬더랜드. 네, 죽어도 썬더랜드 지금 다시 새롭게 업로드가 되고 있잖아요. 시즌 3의 3화까지 나왔죠. 네, 시즌 2까지는 조금 지루했었고 시즌 1은 되게 신선했어요. 네. 그리고 썬더랜드라는 팀도 우리는 알고 있는 팀이잖아요, 사실. 그쵸. 예. 이제는 뭐 하브리그로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시즌 1 같은 경우는 되게 재미있게 보지 않았을까. 재밌게 그러면은 축구 봤습니다. 외에 축구 외의 다큐 스포츠 중에 형 되게 많이 보잖아요. F1 처음 해봤을 때 충격이었었고 F1. 진짜 너무 재밌었었고. 이거 와. 쿼터백 보셨어요? 봤어요. 이거 어때요? 이게 그러니까 미식 축구 얘기하는 거죠? 네, 이 쿼터백인데 이제 이게 각 주요 팀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어떤 팀이 주요 팀인지 몰라서 근데 어쨌든 유명한 선수 쿼터백들 다 인터뷰하고 이제 그런 그 뭐 스토리 아니 그러니까 그런 류의 다큐인데 되게 그러니까 제 말은 미식 축구를 모르는 사람도 딱 봤을 때 되게 좀 흥미를 느낄 수 있냐가 궁금해서. 그런 것까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저도 다 보진 않았는데 조금 봤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미식 축구는 그걸로만 관심을 갖기에는 아시잖아요. 룰 자체가 복잡하죠. 그게 너무 복잡해서 그걸로 아는 사람이 그걸 보고 더 빠질 수는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그걸 보고 미식 축구를 알게끔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F1은 앞에 조금 보면서 저 F1 진짜 모르거든요. 근데 재밌더라고 보니까 이게 약간 흡입력도 되게 있는 것 같고. 아무 자동차가 좀 친숙하니까 그런 게 아닐까? 아 뭐 그럴 수도. 근데 선수들은 이제 전혀 모르니까. 음.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쿼터백도 이제 혹시 약간 좀 그런 게 있나 싶었는데 이거는 뭐 룰적으로 너무 복잡해서. 저는 이제 그런 그 쿼터백 같은 다큐를 봤을 때 뭘 봤냐면 이제 여기 얘들 락커에서 선수들끼리 무슨 얘기하고 감독이 무슨 얘기하고 막 그런 것들을 좀 주요하게 보기 때문에 스포츠 장르는 다르지만 종목은 다르지만 그래서 재밌게 봤던 것 같고 또 마이클 조던 라스트 댄스 라스트 댄스. 라스트 댄스 댄스 너무 재밌었죠. 아 저도 진짜. 아니 무슨 그때 90년대는 이 다큐 만들 줄 알았나 봐. 영상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 다 찍어놨던 거지. 찍어놨죠. 그러니까. 기록을 남겨놨으니까 네. 그걸 나중에 이제 활용할 네. 수 있었던 건데. 그리고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재밌던 게 되게 짧은 다큐인데 스포츠 다큐긴 한데 그 디트로이트 피스톤스가 농구팀이에요. 거기에 옛날에 그 폭력 사태 일어나고 했던 그 네. 장면 네. 있잖아요. 관중하고 네. 싸우고 했던 네. 거. 그 단편적인 그 사건에 대해서 나온 다큐가 있거든요. 그것만 이제 딱 다뤄. 네, 1시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재밌습니다. 네, 저는 이제 틈만 나면 보기 때문에 다큐를. 네. 찬우 형은 뭐 있나요? 좀 저는 인상 깊게 본 베컴. 거.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제가 축구에 막 빠져들던 시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어요. 또 재밌는 거. 유벤투스 그 뭐야 다큐멘터리? 그 뭐라 그러지 그 조작 사건 칼초폴리? 칼초폴리 사건 그 다큐 있습니다. 네, 그 다큐 재밌어요. 네. 그럼 찬우 형은 축구 그 외에 마라도나 다큐 있거든요. 마라도나. 그거는 아마 넷플릭스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였지? 주제 선정을 잘했죠. 마라도나 다큐도 마라도나의 그 나폴리 있었을 때의 마라도나 일대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탈리아 월드컵 했을 때 그 마라도나가 입었던 상처. 그리고 마라도나 갱들하고의 전화 통화 내용 같은 게 있거든요. 디에고? 네, 디에고. 디에고. 영화잖아. 그 다큐 영화. 예, 그거 재밌습니다. 예, 재밌어요. 네, 찬우 형 스포츠 쪽에서는 뭐 있나요? 축구 말고. 축구 말고요? 네. 저 근데 넷플릭스 끊긴 지 오래돼가지고 네.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그러니까 본지 좀 오래돼가지고. 끊긴 지 오래돼서 네. 네, 돈을 안 해서 끊겼어요. 네, 그래서 끊긴 게 맞지? 그래가지고 끊긴지 안 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근데 여기 지금 축구 영화 뭐 나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전 소림 축구 진짜 좋아하거든요. 소림 축구. 네, 주성치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네, 소림축구 얘기 저희가 이따 뒤에 이제 영화 쪽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장코치님은 축구 다큐 말고 보신 것 중에 좀 인상적인 작품 있나요? 추천해줄 만한. 저는 그거요. 그게 넷플릭스인지 어딘지 모르는데 다른 뭐 OTT에 상관없습니다. 그 르망 24 그거. 르망. 네. 네. 그거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거는 네. 뭐가 주제예요? 그 대회가 그것도 아, 그것도 레이스예요? F1처럼 레이스인데 이제 다른 종류의 레이스죠. 르망이라는 차가 있지 않았나 우리나라에? 아마 있었죠. 거기서 따온 거일 수도 있는데 차였던 것 르망 같아요. 자체가 네. 그 도시라 가지고 프랑스 네, 맞아요. 도시 이름이야. 네, 도시 거기서 이라 따온 가지고. 거야. 우리 그 산타페도 다 도시 이름 그 도시 이름에서 많이 따와요. 차 이름을. 그리고 그 산타페는 그거잖아요. 산타 띄고 페잖아요, 원래. 네, 맞아요. 산타페. 페가 믿음이라서 성스러운 믿음이란 뜻이잖아요, 사실. 그거 포예요? 아니, 모르겠어요. 스페인어일걸요? 어. 네, 산타페. 스페인어. 네. 자, 그래서 오늘 다큐멘터리를 이제 간단하게 좀 하나하나 언급을 해보자면 아까 나왔었던 베컴. 뭐 이거는 저도 정말 재밌게 봤고, 베컴이 22년도에 우리 팀을 구해줘 윗 데이비드 베컴이라는 다큐멘터리에 나와가지고 그 1승도 못하고 있는 어디 막 그 유소년 팀 가서 막 감독해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베컴이라는 다큐는 이게 진짜 딱 그건 것 같아요. 축구 몰라도 진짜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다큐가 아닐까. 베컴이 너무 셀럽이라서 그래. 셀럽뿐만 아니라 너무 셀럽이야, 이 베컴이. 다큐는 추천 지수 10에 10입니다. 왜냐하면 로튼 추마토 주소. 우리가 이전부터 이제 축구를 모르시는 분들한테 10에 10은 아니에요. 네. 근데 내가 축구를 좀 안다. 그럼 축구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몇 점 정도인가요? 10에서 9.5? 그럼 엄청 높은 거네. 네. 베컴을 안다. 그럼 9.5. 베컴을 아예 모른다. 뭐 그분은 뭐 넷플릭스나 볼 수가 있겠어요? TV가 있는 사람일까요? 네, 빅토리아는 알 수 있어. 인터넷이나 베컴 몰라도 되는 빅토리아 사람일까 알수 모르겠는데 아무튼 베컴을 안다 그럼 9점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베컴이라는 슈퍼스타가 어떤 식으로 선수 생활을 했었고 젊었을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베컴과 그 빅토리아 그 가족이 네. 저는 다큐를 많이 봤잖아요. 정말 성실하게 인터뷰한 편입니다. 아, 그 다큐 네, 내에서?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베컴 좋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빅토리아를 봤을 때 화려하고 도회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약간 좀 옛날에 왁스라고 해가지고 축구 선수 와이프들 왁스? 약간 좀 이렇게 좀 조금 약간 셀럽처럼 이렇게 하는 했었지. 느낌이었는데 이 다큐를 보고 빅토리아에 대한 인식이 완전 깨졌어요. 아,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좀 선입견 같은. 것들이- 완전 정말 이 가족에 대한 사랑, 베컴에 대한 사랑, 와 깜짝 놀랐어. 그 빅토리아가 생긴 게 사실 걔도 약간 깍쟁이처럼 생겼거든, 빅토리아가. 아, 약간 박종현과. 그 빅토리아가 이제 그 스파이스 걸스 할 때부터 저는 이제 그 스파이스 걸스 멤버들 중에 빅토리아 제일 좋아하긴 했었는데 저는 이제 사실 그 세대가 아니어가지고. 스파이스 걸스가 워낙 유명한 팀이어서 네. 사실 베컴보다 훨씬 유명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프리롱. 맞아 맞아 그거 맞아 게리롱 프리롱. 그거 맞아 네, 네, 그거 네. 맞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훨씬 유명했었고, 그 다음에 빅토리아가 그 영어 쓰는 것도 보면 애가 되게 말하는 것도 약간 좀 깍깍대기처럼 얘기를 해. 그래서 빅토리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선입견이 좀 있었는데 약간 도도할 것 같고 생긴 것도 그렇고 그 스파이스 걸스에서 맡았던 역할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그 다큐를 보게 되면 빅토리아가 베컴 되게 좋아하고 베컴도 빅토리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막 비행기 타고 날아가잖아요. 빅토리아가 그 퍼거슨도 처음에 걱정을 했던 게 너 그 빅토리아 같이 그런 연예인들 사귀지 말고, 이 얘기를 했던 게 연예인 사귀면서 애가 좀 할까봐. 바람 들고 이럴까봐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빅토리아는 빅토리아 나름대로 자신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더라고, 베컴한테 진짜. 와. 그게 좀 놀랍더라고 그게. 여기 이 다큐 안에서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 퍼거슨 감독. 네. 옛날에 다 그랬겠지, 옛날이니까. 와 꼰대도 그런 꼰대가 없어요. 와 진짜. 근데 이 약간- 요즘 같았으면 선수 몇 명 언해피 떠가지고 나갔을 거야 팀. 진짜로. 근데 그분 사실 나이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뭐 이해하죠. 또 진짜. 퍼거슨이니까. 와 근데 그 꼰대력 때문에 이 본인의 꼰대력 때문에 베컴을 사랑하면서도 보낼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약간의 어떤 내면적인 것도 있고, 와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정말 막 재밌어요. 축구와 막 그런 색 이런 거 가지고 막 뭐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네. 뭐라 그러고 네. 그 퍼거슨 감독 어쨌든 근데 퍼거슨 감독이 그때 당시에 얘 베컴
시메온에 저희 걷어차가지고 퇴장당했을 때 그때 이후에 온 사방이 다 베컴 죽이려고 할 때 그거 실드 맞아, 쳐주는 맞아, 내용도 맞아. 너무 그렇지. 너무 흥미진진하고 아. 그래서 다 이제 뭐 게리넵이랑 이런 데 나와서 퍼슨 영감 때문에 우리가 다 그거 해줄 수 있었다. 맨유 안에 성을 어. 만들었다 이런 얘기하고. 그 이동국 선수 가족이 히딩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처럼 베컴의 가족들도 그 대표팀의 감독을 글렌우드를 안 좋아하잖아. 그래 그 베컴 안 좋아하는 수준이 아예 인터뷰 했거든. 무슨 그 아버지는 어질처럼 얘기하더라. 맞아, 그 맞아. 분노가 어제 약간 사고 난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근데 전 국민적인 비난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겠지. 네. 아니 근데 사실 글렌우드의 그 얘기는 물론 그 경기에서 베컴이 정말 멍청한 짓을 한 건 맞지만 글렌우드이 거기다 대고서 그거를 그렇게 할 거는 아니었다. 너무 얘기하면 스포가 되니까 이제 보세요. 우리 얘기한 것 중에 지금 막 얘기 나온 거 10분의 1밖에 안 얘기 안 근데 한 사실 거예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다 사실이잖아. 이미 네. 다 벌어진 일. 맞아, 맞아. 벌어진 일이고. 아 그래 맞아. 시메온의 인터뷰는 존나 진짜 웃겨. 웃겨. 시메온에 진짜 뻔뻔 딱 나와서 아 이건 퇴장 아니지. 딱 그러는데 와 진짜 시메온에도 대단하다. 그 생각 들고. 압솔루타메 때 노 이러다가 시메온에 나와가지고. 근데 베컴이라서인지 몰라도 그 인터뷰하는 사람들 몇 명이 꽤 괜찮습니다. 네, 아마 베컴 인터뷰인데 나가줘야지 약간 이런 느낌 좀 나온다. 네, 페레즈 회장도 나오고. 네. 자, 베컴 받고 그 다음에 아까 주원이 형이 얘기했었던 죽어도 썬더랜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국내에서 딱 그 축구 다큐의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시작점 같은 네, 그런 화제가 됐죠, 느낌이었어요. 화제다. 네. 근데 죽어도 썰려내는데 단점은 뭔지 아십니까? 시즌 1과 시즌 3의 분위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내가 시즌 1을 틀었나? 보고 있던- 오히려 안 좋지. 내려갔잖아. 더 내려갔잖아. 내가 시즌 1을 틀었나? 야 약간 이런 피로감은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죽다가 좀 이제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게 죽는 없어. 거야. 예. 계속 죽는. 네. 아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나 재밌게 했는데 비상. 원래 비상. 인천? 인천 유나이티드. 인천 장애인 비상? 감독이 원래 원래 비상은 비상. 레전드지 국내 다큐에. 그거 보면은 이천수가 진짜 악마같이 나오거든. 아니, 축구를 너무 그래. 잘하면서 악마같이 나오는데 아니, 와 그- 그거 재밌어 진짜. 원래 비상 여러분 지금 보세요. 리얼의 최고입니다. 맞아. 네. 들어 라돈 씨. 야, 저기가 나도 투게더 라돈 투게더 몰래 투게더 야 이거 누가 그렇게 합니까? 카메라 앞에서 요즘 선수. 근데 그거를 또 그대로 내보내잖아. 그래! 임중혁 거기서 그렇게 하고, 예. 아, 나돈 힘들어, 허리 아파, 이러고 있는데. 그거하고, 야, 이거 진짜 누가 그렇게 해요, 그거. 네. 근데 죽어도 썬더랜드는 어쨌든 진짜 전 잘 만든 자기라 생각하고 오히려 시즌 3, 3부가 저는 또 재밌었던 것 같아요 보면서. 아까 주원이 형 말대로 나 처음에 좀 지루하더라고 보는데. 시즌 1은 신선했고, 2는 조금 더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다운된 분위기 약간 그래가지고 좀 지루했고, 시즌 3, 솔직히 지금 지금 2화 정도 봤거든요. 3화까지예요. 3화까지예요? 네. 아, 그래, 다행이다, 씨. 네. 아니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좀 살아나나 뭐 했는데 얘네들은 맨날 똑같냐 약간 인생 들잖아 다시.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이 이것도 비교적 최근에 나왔죠. 캡틴스 오브 더 월드. 캡틴스 오브 더 월드 이거 옛날에 넷플릭스에 캡틴스 비슷한 어떤 그 주장들 있어요. 해가지고 다큐 있거든. 그 카세미론과 티아고 실바가 아마 표지에 있을 그다음 거예요. 모드리치도 나오나? 뭐 아무튼 뭐 나오는데 그거보다 이거 훨씬 재밌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캡틴스 오브 더 월드인데 사실 이거 월드컵 다큐예요. 그러니까 월드컵 다큐 쭉 나온 건데 전 세계의 어떤 국가들의 어떤 주장들을 인터뷰하면서 나오는 건데 메시가 이거 월드컵 우승했잖아요. 그러면서 약간의 그 스토리들 나오기 때문에 볼만하고 또 중요한 거 여기서 아쉬운 건 뭐냐면 우리나라 대표팀의 비중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 아시아에서는 일본 비중이 제일 높거든요. 네. 근데 그게 스페인 잡고 독일 잡고 어쩌고 한 서사가 아마 그들이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포르투갈 잡았던 것보다 더 다루기가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없어도 너무 없길래 네. 이거 협회 차원에서 뭐 이거 막았나? 아 못하게? 인터뷰를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냥 사실 그냥 사실 뭐 하다가 다큐 보다가 왜 한국팀 안 나오지 하면서 아 잠깐만 화장실 갔다 왔네. 근데 그 찰나에 나오거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상하다. 이 카타르 월드컵 우리나라 안 나갔나? 라고 생각할 정도야. 그리고 손흥민이 진짜. 인터뷰하는 거 잠깐 나오거든요. 영어로 나옵니다. 그것도. 왜 여기 나오는 그 사람들 다 자국어로 하잖아. 다 자국어로 인터뷰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신경을 안 쓴 거야. 그래서 넷플릭스 한국에서 넷플릭스 벌어들인 돈이 얼만데 한국 그 작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해가지고 넷플릭스 죽어가는 넷플릭스 살려놨는데 일단
이딴 취급을 한다 그래서 저 굉장히 열받았습니다. 네, 왜냐면 저- 아이돌 팀도 그 자기 파트 적으면 그 팬들이 다 항의해요. 그래, 근데 이거 너무 적어도 너무 적었어. 이거 집단으로 항의해야 그리고 돼. 그 뭐야 시간이 없었는지 그 뭐야 토미야스가 주장이었나? 아니야 그게 누구야? 걔 요시다. 요시다가 마야. 주장 그 요시다가 주장이었는데 걔는 차 안에서 인터뷰했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나와서 이제 인터뷰한 것도 이제 나오긴 그래 하는데. 그 정도까지인데 좀 할만도 한데 너무 적어가지고 섭섭하긴 했습니다. 네, 아시아에서는 이게 일본 분량이 제일 많고 그리고 어쨌든 또 이제 메시가 우승하면 저는 엔딩 장면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는 사실 결과가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 캡틴스 오브 더 월드. 진짜 재밌어요. 보세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덴마크 그 키에르 인터뷰하고 이런 것도 너무 좋았었고, 네, 그렇습니다. 캡틴스 오브 더 월드 이렇게 봤고 그 다음이 All or Nothing 시리즈. 이거는 많아요. 아마존에서 제작한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토트넘 다큐가 제일 유명하죠. 네, 유명했는데 맨시티, 토트넘, 아스날, 유베, 브라질 대표팀, 아르헨티나 대표팀 그리고 독일 대표팀을 이제 제작을 했어요. 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독일 있는지 몰랐어. 네, 이렇게 국가대표팀 다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 나 이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22년 막 이때 나왔더라고요. 좀 이전에 됐구나. 네. 근데 뭐 토트넘도 그 이전 다큐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채팅창에서는 아스날이 제일 맛있다. 라는 얘기도 있고. 왜냐하면 제가 맨시티 토트넘 아스날을 봤는데 토트넘은 다큐치고는 조금 지루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공간이 똑같아. 나오는 공간이 매 회차 똑같아요. 감독실 아니면 무슨 라커룸 아니면 운동장 잠깐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좀 아마 무리뉴 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이 약간 서사를 좀 더 달았으면 또 좀 새로운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토트넘 다큐 중에 제일 볼만한 거는 그거예요. 그냥 유리스하고 토트넘 그 손흥민이 싸우는 거. 네, 그게 짱이에요. 네. 다큐인가요? 그 라커 누가 봐요 그거? 아하. 라커 그 싸웠을 때 누가 알아요 그거? 그치. 손흥민이. 그치. 왜 나한테 지랄 끼가 너도 존중하는데 리스펙팅 씨발로 막 이거 하는 거 누가 약간 알았어? 그거네. 약간 라돈한테 하듯이. 네, 누가 알았어 그거? 우리 몰랐잖아. 그치. 아마도 다큐 선생님이 몰랐어요 라커에서 그렇게 하는 거. 토트넘 아니고 부상인 것 같은데. 운동장 밖에서만 싸우는 걸 알았지 안에서 싸우는 거 몰랐잖아요. 토트넘 비상. 네. 그게 제일 재밌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아스날은 볼만합니다. 이거 아르테타의 연설과 아르테타의 열정 이런 것만으로도 볼만한 다큐예요. 보셨죠? 이거. 네, 저는 여기 나온 거 다 봤거든요. 독일 대표팀은 다 보진 않았는데 다 여기 있는 건 다 봤는데 저도 아스날은 단연 압도적이었고 저도 이제 이 미켈 아르테타 대본설이 있던데. 아르테타 대본설. 그럴만해. 멘트 뭐가 대본설이 그럴만해. 있던데 아르테타.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아르테타라는 사람을 사실 잘 몰랐어요. 잘 몰랐다가 근데 전 이거 보고 이제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코치 입장에서도 되게 팬이 된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고 되게 좀 많이 와닿았던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미켈 아르테타라는 사람도 뭐 대표팀 못 뛰었다고 이제 막 약간 조롱 아닌 조롱을 당하긴 하지만 거의 뭐 커리어가 EPL 팀에서 에버튼 화려하죠. 레전드고 네. 아스날 레전드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게 뭐냐면 그 정도 선수로 커리어를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니까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면 모르거든요. 근데 이때 이거 나왔을 때가 제가 한창 그때 막 이렇게 막 뇌과학 막 관련 막 이렇게 뭐 코스 같은 거 듣고 이제 스포츠 트레이닝을 어떻게 뇌과학이랑 접목시켜야 돼 그런 걸 공부할 때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그걸 알고 그거를 적용해서 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되게 조금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충격이었던 거죠. 이 정도 선수 커리어를 가진 사람이 이거는 무조건 이 사람도 그걸 공부를 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치, 이거 공부 안 하면 모르는 내용들이니까. 네,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의 사람도 그걸 하고 있고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짐 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이제 영어권에서는 북미 쪽에서 이제 뇌과학 쪽에서 그냥 뭐 스포츠 쪽으로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뭐 자기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미켈 아르테타 이 사람 것도 계속 팔로우해서 정보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이 사람한테 이제 진짜 좀 팬이 된 거죠. 이게 그냥 선수 좀 날렸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끊임없이 거기서 자기가 뭐라도 하나 더 발전하려고 하는 게 연구하고. 보여서 그게 너무 와닿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거 어로운 나팅 시리즈도 여러분들 보시면 진짜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네. 봐야죠. 네. 네. 그리고 팀 단위 다큐 우리 아까 뭐 비상 얘기도 했지만 광주 FC도 지금 쿠팡플레이에 옐로 스피릿이라고 다큐가 있어요. 네. 2023년 광주 FC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인데, 그러니까 좀 그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뭐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데서 제작하는 게 퀄리티가 너무 좋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옐로 스피릿은 딱 보면은
그 퀄리티 차이 좀 느껴지거든요. 근데 다큐멘터리 그게 오히려 좋습니다. 네. 왜냐면 광주라는 팀과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 연결하면 네. 약간 재정 이런 느낌이에요. 거랑. 왜냐면 여기 보면은 그 막 비가 오고 운동 상태가 안 좋아서 안에 들어가서 훈련을 하는데 그게 체육관이 아니라 사무실 복도에서 막 선수들이 트레이닝하고 폼롤러하고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영상미가 조금 떨어지니까 진짜 그 뭐라지 힘든 그런 상황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걸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좀 좋았고 이거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빠지게 된 건 아무래도 이정현 감독. 진짜 이 마인드나 이런 게 이런 국내 감독이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되게 프로페셔널함을 많이 더 느꼈던 나와야죠,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이정현 감독한테 자극을 받아서라도 더 나와야 돼요. 네. 그 나뿐만 아니라 이거 다큐 봤을 때 이 광주 운동하는 거 보면 다른 뭐 팀들 반성해야 돼. 맞아. 이렇게 하는데도 저렇게 성적을 내는데. 왜냐하면 저렇게 운동했거든요. 우리 더 어렸을 때. 막 비 오고 하면 그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 저렇게 운동했을 때 그 광주 다큐랑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 다큐가 있었어요. 다큐 형식으로. 그냥 취재 형식으로. 네. 그 팀이 어느 팀이었냐? 대구 창단할 때. 대구 몇 예전에 년도인지 아십니까, 그기가? 2000 몇 년? 3년 아닙니까? 그때 복도에서만 저렇게 운동하고 했단 말이야, 대구도. 근데 지금 광주가 지금 요즘 시대에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년이 지났는데. 이거는 다른 팀이 반성할 뿐만 아니라 광주도 반성해야 돼요, 사실. 아니, 이렇게 진짜 하는 게 맞냐고. 그게 보통 그 장면이 어디서 이제 좀 많이 볼 수 있냐면 유소년 팀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팀은 이제 겨울에 전지훈련 가잖아요. 밑에 합숙 가고 막 저 합천 막 이런 데 가거든요. 남해 막 내려가고. 가면은 그러면 이제 중고등학교는 보통 이제 숙소가 좋지 않으니까 그냥 이게 막 호스텔 같은 데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코어 운동 한답시고 이제 오전에 뭐 경기하고 오후 비면은 그러면 불러서 그 복도에 서서 막 맞아요. 이제 밴드 운동하고 막 그렇게 해요. 맞아, 맞아. 근데 그 중학교 고등학교 팀들이 그렇게 그 겨울 전지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이제 광주라는 팀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괴리감이 이제 진짜 와닿죠, 사실. 그러니까. 팀 일부 팀인데 그것도. 나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광주, 그리고 광주 팀에 대해서 이해도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초중고부터 광주라는 시민구단, 또 시민구단의 어떤 그 지원 이런 거 알고 광주에 들어온 대한민국 선수들일 거 아니야? 그쵸? 근데 거기에 중간중간 외국인 선수가 껴가지고 그렇게 운동하는 모습 보면 그러니까 얘네 뭔 생각을 할까? 얘네는 싶기도 하고. 무슨 생각을 할까? 네. 참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이 있고 참 그래도 나는 오히려 외국인 선수들이 야 대단하다 암누리하다 그렇게 운동하는 거 보면 쟤네들은 더 이런 경우가 있을까 없을 텐데 약간 이 생각이 아니, 들었어요. 어렸을 보면서. 때 생각하면서 오히려 추억 네. 생각난다. 막 브라질 막 이런 데서 본 친구들. 어렸을 때 생각난다. 네. 야, 그 저기 뭐야 그 돌밭보단 낫네 뭐 그럴 수도 네. 있어. 아니 저 작년에도 저 이제 안 됐으니까 그냥 지금 해도 상관없는데 저 광주 스카우트 면접 갔거든요. 최종 3인 돼가지고 진짜? 면접 갔었는데 그때도 가서 충격 먹은 게 막 입구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돌다가 들어갔어요. 근데 식당 같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쿠팡에 요새 그 배달 오잖아요. 이거 찍찍이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막 쌓여 있는 거여서 여기가 아닌가 했더니 근데 숙소랑 사무실이랑 그게 다 붙어 있더라고요. 같은 건물. 그러니까 저는 그게 방금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도 프로팀이니까 그게 그렇게 다 붙어 있을 거라 생각을 못 하고 여기가 아닌가 어디지 이러고 막 이렇게 막 했는데 보니까 거기가 맞는 거예요. 그만큼 열악하다. 예. 그러니까 좀 사실 뭐 좀 투자가 확실히 필요하긴 필요한 신경을 거죠. 좀 써줬으면 좋겠다. 네. 물론 이제 시민구단을 뭐 다 신경 쓰고 다 어떻게든 운영하려고 하고 다 이제 그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알겠지만 사실 좀 그 기본적인 거잖아. 그리고 좀 부끄럽죠. 네, 솔직히. 기본적인 네. 거는 좀 해주고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다큐 뭐 이 정도 봤고. 축구- 다큐 네. 하나만 더 얘기해요. 뭐 있나요? 그 식스 드림즈라는 다큐 있거든요.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닌데 근데 네. 그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식스 드림즈가 그러니까 그 라리가 각기 6명의 그 입장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선수로는 사울 나오고 그 다음에 이냐키 윌리엄스 나오고 막 이렇게 막 나오고 그 다음에 감독은 그때 세비야 베리소가 감독이어서 베리소 에드워드 나오거든요. 베리소? 네, 근데 이 다큐는 좀 볼만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지로나 디렉터가 나와요. 키케 카르셀이. 지금도 지로나 이 사람이 디렉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미첼이 이번 시즌 워낙 잘 되니까 미첼이 주목을 받는데 사실 미첼을 데리고 오고 미첼이 얘기하는 그 구단의 문화라는 거를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다큐들은 보통 이제 선수 감독까지는 나오잖아요. 근데 단장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보시면은 그러니까 완전 이 사람 혼자 주인공은 아니지만 단장이 또 뭐 하는지가 좀 나와요. 그래서 재밌고 이제 하나 이제 딱 재밌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그때 지로나 감독이 파블로 마치니였거든요.
파블로 마치니랑 이제 재계약 때문에 연봉 가지고 싸우는 게 나와요. 약간 언쟁하는 게 사무실에서. 사실 그때 지로나가 지금 지로나 이전에 제일 좋았을 때잖아요. 네, 2부 승격해가지고 네. 올라왔으니까 마치니 감독 오래 했는데 근데 이제 막 연봉 하면서 막 싸워요. 그래서 마치니 막 이제 연봉 자기 액수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맨딜리바르, 에이바르 감독 네. 승격시키 오래 했으니까 에이바르 뭐 맨딜리바르 정도 받아야 되지 않냐 하니까 이제 뭐 이키 까르셀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제 막 태어난 병아리다. 근데 어떻게 네가 맨딜리바르만큼 받을 수 있냐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언쟁을 하는 거네 감독. 네, 막 사무실 싸워요. 사무실 그냥 싸워요. 막 언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사실 좀 약간 우리가 이거 뭐 연봉 협상을 뭐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에이전트도 안 끼고 둘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그러니까 완전 쌩이네.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게 또 좀 재밌어요. 이거 보시면 단장을 볼 수 있어서. 이거 한국 자막이에요? 한국 자막, 영어 자막은 아마 있을 겁니다. 네, 내가 검색했는데 한국 자막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장코치가 나중에 좀 번역 좀 해서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이죠. 맨시티 트래블 다큐 나옵니다. 아, 맨시티 트래블 다큐. 나 이거 지금 다음 주 스케줄 보고 이 시즌 1화 정도는 상영회 같이 보는 거 밤에 맥주 한잔 하면서 그 생각하고 있어요. 뭐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좋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로드 투 카타르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표팀 당구. 네. 저는 솔직히 그냥 그랬어요. 기대를 내가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내용적으로 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생으로 막 싸우고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 비상 막 이렇게 맞아요, 있는 맞아요. 그대로 보여주고 했는데 로드 카타르는 그냥 뭐 약간 좀 제한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안 보여. 사실 뭐 안 보여. 뭐니 해도 진짜 구단 유튜브도 그렇게는 안 찍어. 아쉬운 건 이번 아시안컵에서 제대로 다큐를 찍었다면 거의 뭐 최고의 어떤 시청률을 자랑하지 않았을까. 라커룸에서 뭔 얘기했는가? 라커룸에서 뭔 얘기했는가. 내가 봤을 때는 제작했어도 협회에서 못 나가게 했을 것 같은데? 제작했어도 안 나갔을 거야. 네, 아니 진짜로. 뭐 2, 3년 뒤에 나올 수도 있는 다 거죠. 폐기됐어. 그러니까 약간 그랬으면은 뭐 라스트 댄스처럼 나오는 거죠. 네, 뭐 난리 났죠. 그때 클린스만 되면. 라스트 댄스로. 네. 저희가 이게 다큐 얘기가 지금 생각보다 되게 좀 길게 재밌게 해서 영화를 다음으로 좀 네네. 한번 밀어서 다음 주제 때 한번 다시 아, 한번 그쵸. 얘기를 시간 해보고 너무 이제 또 그 장코치 얘기를 짧게 하면은 또 우리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화내시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왜 무슨 말만 하고 있어. 맞잖아. 재밌잖아 형이. 뭐가 형이 재밌다는 거예요. 야, 잘하고 있어. 나도 네, 배고파. 네. 장코치 얘기를 들어야죠. 빨리빨리 가자. 저희가 네, 영화를 다시 한번 또 리스트를 추려서 다음 회차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네. 장코치의 시선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